네,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11조 용역의 공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쯤 왔나 한번 보고 갈게요. 와 있는 데가 1장 했고요. 2장, 2장의 1절 과세대상 거래, 재화공급, 재공급의 특례 했고요. 용역의 공급, 특례, 주로 자기생산 취득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자,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그 재화의 경우에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그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었죠. 볼까요?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러나 용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인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요. 자, 그게 어느 것이냐? 영무를 제공하는 것. 행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쵸? 재화는 그 두 가지로 나뉘어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죠? 재화는 크게 물건과 권리가 있었죠. 물건은 뭐 유체물, 관리 가능 자연력, 그 다음에 권리가 있죠. 자, 권리는 여기고요. 시설물은 여기 있습니다. 유체물일 겁니다. 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그 자체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 첫 번째 용무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항의 용역 공급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빠르게 보려고 했는데 느리게 봤군요. 죄송합니다. 건설업, 자기가 건설자재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요. 가공만 하는 것, 그것도 용역의 공급이고요. 노하우라고 하죠. 노하우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용역 공급의 특례. 위에 있는 내용이 용역의 공급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면 아래쪽은 용역 공급의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역의 무상공급이죠.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무상공급.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 이것을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이거는 부동산 가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따로 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 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통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인이란 다음에 따른 자고,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대학과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하는 것은
용역 공급의 특례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리고 규정에 해당하는 자 누굴까요?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와 부동산 투자회사 간 사업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공공주택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용역의 공급의 특례로 보아 따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는 거의 뭐 사문화된 내용이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은 공급으로 본다. 다만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부동산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간의 부동산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뭐 여기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재화의 수입이죠. 재화의 수입 납세 의무자에서 이후 재화를 수입하는 자 받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다음과 권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그쵸? 으로 합니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자, 외국으로부터 국내 도착한 물품, 외국 선박에서 공격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그러니까 뭐 일본이 잡은 참다랑어 포함하죠. 로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다. 또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야. 수출신고가 돼서 수출신고가 수리됐다는 것은 수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드린다. 수입이죠. 다만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다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외국으로부터 국내 도착한 물품, 자, 참치 포함했고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궁금합니다. 수출신고는 했어요.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어요.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 배에 실는단 말이죠.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에서 선적됐습니다. 선적된 순간 완전 수출된 거죠. 그러나 수출신고를 하고 보세구역까지 나갔으나 아직 선적이 안 됐어요. 그때 보세구역에서 다시 반입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이 보세구역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가 있고요, 국외가 있습니다. 주로 보세구역이라는 건 항만 쪽에 있어요. 보세.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들을 보관, 제조, 가공, 건설, 전시, 판매 등 여기 그냥 약간 거의 그냥 아직 국내로 들어오기 전 아직 거의 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3줄, 여긴 1줄 꺼져 있는 거의 외국.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제 관세를 내지 않고 아직 관세를 내지 않아요.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갈 때 내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관세 내지 않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보관, 제조, 가공, 건설, 전시, 판매하고 이런 일련의 그 관세법상 혜택을 통해서 중개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을 통해서
수출에 기여를 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물건을 아직 관세를 내지 않고 보관하기 때문에 수입 시에는 물건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관세법에서 이제 이런 특혜를 주고 있고요. 이 보세구역에 나가긴 했지만 선적되지 않았다면 완전 수출된 건 아니거든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하 시간을 정말 단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수제화 및 용료의 공급. 이거 바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주된 제화 또는 용료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제화 또는 용료의 공급은 주된 제화 또는 용료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수된다. 제화 용력이 나가는데 주된 제화 용력 공급이 되는데 부수되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만큼 부수됐어. 이건 뭡니까? 포함된 거죠. 붙어서 나가잖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 첫 번째, 해당 대가 또는 주된 제화 또는 용료가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제화 또는 용력. 자, 여기까지 했고, 네, 그리고 자, 거래 관행으로 봐 통상적으로 주된 제화 또는 용료의 공급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화 또는 용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피아노를 판매하면서 피아노 음반도 하고 피아노 의자도 함께 주는 그런 방식. 자, 2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제화 또는 용력권 별도의 공급으로 부대 과세 및 면세 여부 등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른다. 주된 사업에 따른다. 주된 사업에 따른다. 주된 사업. 메인 비즈니스 따른다. 자,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coincidence 일시적 temporary 그러니까 이거 진짜 메인이 아닌 거야. 근데 갑자기 생겼어. 뭐 포도 팔다가 포도씨가 생긴다거나 우연히 일시적 뭐 삼성전자가 돈을 빌려주고 금융보험용품을 판매했어. 아주 일시적이고 우연하죠. 아니면 신한은행인데 건물을 매각해. 이건 주업이 아니야. 일시적이고 우연히 하는 거야. 그때는 주된 사업에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아예 부수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통상적으로 포함되고 통상적으로 부수돼서 공급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항상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 공급 포함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아주 우연히 일시적이거나 원래 꼭 포함이 안 돼. 통상적으로도 그냥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본다. 별도 따로 아예 따로 필연적으로 생기긴 하지만 부수는 안 돼. 밀가루 만들다가 밀기울이 생겼어. 밀기울이 생겼어요. 그게 같이 팝니까? 아니죠. 같이 안 팔죠. 따로 팝니다. 돼지고기 만들다가 돼지 머리가 생겼어. 돼지 머리도 생기고 돼지 발도 생기고 돼지 족발 생겼죠. 이런 걸 함께 팝니까? 통상적으로 돼지 머리 사면 족발을 줍니까? 혹시 족발 드시다가 족발 사 먹다가 돼지 머리를 같이 서비스로 받아서 드셔보신 분 통상적으로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없죠. 족발 사면 족발만 주고 머리 사면 머리만 주는 겁니다. 삼겹살 사면 삼겹살만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따로 별도의 공급을 봅니다. 다만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부담을 따른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원래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 용역 공급이지만 이 경우에 삼성전자 본업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용역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두 번째, 신한은행이 건물을 매각했어. 건물 매각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지만 신한은행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해당 거래도 면세 사업의 일환으로 봐 면세를 적용한다. 아주 우연히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구분해서 과면세를 구분할 실익이 별로 없다. 근데 만약에 이게 주로 공급되거나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공급되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우연히 일시적이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주된사업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라는 게 이게 부수재화입니다. 부수재화라기보다는 부산물이죠. 뭐 찌꺼기 같은 건데 이걸 따로 뭐 이게 과세니 면세니 구분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걸 구분할 그 실익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라서 과면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이 끝났고요. 2절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급 시기 언제냐, when, 공급 장소 어디냐, place. 자, when and place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재화의 공급 시기. 자, 빠르게 읽어보죠. 중요한 거는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인도되는 데. 뭐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이동이 필요하죠. 자동차 가게에서 딜러한테 인도를 받아서 탈 때 인도되는 데. 인도되는 데. 인도되는 데. 인도. 뭐 샀을까? 책을 샀어. 책. 지우개네. 지우개 다 샀다고 하자. 지우개 샀어. 언제 인도될까? 언제 공급실까? 돈 주고 지우개가 나한테 인도됐을 때입니다. 물건이니까 인도겠죠. 양도가 아니고. 하지만 자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자화 이동이 불가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을 들 수 있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때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됩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용이라도 어차피 이동이 안 돼. 이동이 안 되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내 거야. 공급이 된 겁니다. 일료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조건부 사가 내가 오케이 하면은 공급이 된 겁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어떤 걸 정해놨나 봅시다.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뭐 여기다 배운 대로 돼 있고요. 거의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뭐 수출할 때 선적일,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할게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자꾸 막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하게 되네. 용료의 공급 시기. 자, 용료 공급되는 시기, 용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료 다 끝냈을 때, 뭐 치킨 배달 용역, 배달을 했을 때, 뭐 머리 깎아주는 이발 용역, 머리 다 깎았을 때. 머리 깎고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생겼죠. 머리카락. 근데 한
이만큼 깎았다. 이만큼은 안 깎았다. 이만큼은 지금 머리카락이야. 이만큼은 깎았어. 그럼 뭡니까? 제공이 완료가 안 됐죠. 하지만 여기까지 다 깎으면은 그때 완료가 된다. 용역 공급이 된다. 시설물 권리 등 제한가 사용된다. 용역 공급 시기. 이건 뭐냐? 시설물 이용, 헬스장 이용, 권리, 뭐 할 수 있는 권리, 뭔가 뭐 사용 권리, 사용할 때 내가 뭐 그런 거죠. 자, 이런에도 불구하고 할부 조건부로 용역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 이런 시행령 같은 거 최대한 생략하고 갈게요. 자, 용역 공급식 특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특이하니까 아무래도 중요하죠. 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받은 대가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재하용역 공급 시기로 본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너희들 무슨 말을 하냐? 자, 용역 공급 시기가 있습니다. 밑에 머리를 깎고 있는데 머리를 깎고 있어요. 머리가 색깔이 까맣잖아. 이렇게 머리 이렇게 까맣는데 이만큼 깎았어. 이만큼 깎았는데 공급시기 언제야? 다 깎았을 때. 근데 용역 공급시기 되기 전에 머리카락 이거 이발 비용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일단 절반 깎았으니까 5,000원 드릴게요. 일단 5,000원 드릴 테니까 세금 계산서 좀 발급해 주세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물론 미용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되는 업종이니까 다시 다른 걸로 해야겠다. 아, 이거 진짜 웃겼는데. 아무튼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이쯤에서 대가 전부 일부를 돈을 줬어.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했어.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여기가 공급시기지만 돈을 받았어. 돈을 받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어. 이때를 그냥 공급시기로 본다. 실제 실무상 공급시기보다 앞서서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공급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면 이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급시기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인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경우는 방금 경우와 조금 달라요. 대가를 못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죠. 대가를 못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애는 매출세액이 생깁니다. 발급자는. 근데 얘가 돈을 안 준다. 그럼 이 사람만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7일이라는 기간의 한도를 둬서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은 이때를 매출한 것으로 보지만 7일 이내에 대가 수령이 안 된다. 이때 공급식으로 보지 않아서 이 사람은 매출세액이 없고 이 사람은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으면 7일 이내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도 한번 볼게요. 이 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같고 7일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저항 공급시기로 본다. 무슨 말이냐? 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7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7일 지나서 대가를 받더라도 이때 용역 공급 시기로 본다. 용역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는 매입세 공제를 이때로 받을 수 있다. 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 이날로부터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지급 시기 사이 기간이 30일이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금 청구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청구에 기능도 있죠. 근데 7일 이내에 못 받았어. 그러나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따로 적었는데 이게 30일이네요. 여기까지는 7일, 여기까지는 23일. 그러니까 총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얘는 이때 공급 시기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못 줬더라도 30일 이내에는 대금을 지급해라. 그날로부터.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2호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가 어떤 용역시기 공급에 도래해야 돼요. 지급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5월 15일 발급했다면 6월 30일 이내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대금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렇죠? 과세기간에 그러니까 엄청 늘려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7일이었는데 7일 안 되면 30일까지는 봐준다. 근데 확정 신고 기한까지 늘려달라고? 그러면은 공급도 하고 공급도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거지. 원래는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7일 이내 대가 7일 이내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때 놓쳤다 그러면은 뭐 조건이 한 개 더 붙어요. 대금 청구일부가 대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적어야 되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30일까지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해? 30일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속하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로 늘려주면서 다른 조건을 붙이죠.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 시기 도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 그러니까 원칙 7일 이내 7일 넘기면 조건이 한 개 붙어요. 첫 번째 30일 적용받으려면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기일 사이 약정을 따로 하고 그 둘의 기간이 30일 이내로 합니다. 근데 30일 아니고 소금 과세기간으로 한다. 그럴 거면은 다른 조건 필요 없고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공급 시기가 실제로 도래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대금 지급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할부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 뭐 하는 걸로 하고요. 18조 재화의 수입 시기, 재화가 언제 수입되냐, 수입되는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대로 한다. 수입 신고, 수입 신고. 여기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합니다. 외국, 보세, 국내 들어오면 수입했습니다 하고 수입 신고를 해요. 그러면 납세지는 이 세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었고, 수입 시기는 신고가 수리된 대로 합니다. 공급 장소, 제가 공급된 장소는 다음 각 부분에 따른 곳으로 하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떤 내용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있죠? 있는데 동시에 보이지가 않네. 아무튼 제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시작되는 때, 인도되는 때, 그냥 할게요.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합니다.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뭐 거의 뭐 다이소, 뭐 농협, 카트. 그 결제하는 판매대 되겠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동이 어차피 안 되니까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뭐 아파트면 아파트 그 주소지, 뭐 그런 거겠죠. 자, 그 외에는 또 시행령에 따라서 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역의 공급 장소, 용역의 공급된 장소는 똑같죠. 용무의 제공 혹은 용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 용무가 제공되는 장소 또는 시설물 권리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합니다. 그런데 20조 내용이 약간 전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로 합니다. 왜냐면 사업자가 거주자라면 그 납세지가 사업장 뭐 주소지라던가 사업장 본점 소재지라던가 그렇겠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납세지가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은 용역의 공급 장소를 알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의 경우에는 탑승하거나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 장소로 봅니다. 뭐 거의 뭐 인천국제공항, 인천 여기가 비거주자, 뭐 외국법인, 뭐 있죠? 뭐 외국 항공사들이 용역의 공급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네. 2장 여기까지 하고 3장 영세율과 면세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